경제 대위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도 무서운 지경입니다.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합니다.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이에는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입니다. 하지만 통상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수합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잠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 취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입니다.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시고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22명입니다. 이 중 기결수만 2,151명에 이릅니다. 살인 241명, 강간 151명, 특히 마약류 사범은 1,013명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2,151명의 수감자 가운데 중국 출신 수용자가 1,46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대한민국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0.5건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국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2.6건으로 5배를 상회합니다. 성범죄 역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약 43건, 국내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77건으로 약 1.8배에 이릅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내국인 기준 인구 10만 명당 34건, 외국인 기준 115건으로 약 3.3배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루트의 이민과 교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많은 국가에서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치도 국민의 안전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특히 마약류의 경우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 확산된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외국인이 더 많이 대한민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철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안전보다 특정 국가의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팡이 백신 특검 촉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길 백신 피해자 모임 등의 대표단과 유선으로 교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억울한 사정과 진행 상황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던 문재인과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곰팡이 백신에 대한 10만 국민의 외침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뭉개고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곰팡이는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국민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 돼지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아 원통 안 지고 아 분 안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사설 시일야 방성대곡입니다. 이날의 목놓아 크게 우노라 하는 그런 제목의 논설입니다. 당시의 외세 압박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족 의식을 고취했던 글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이지만 나라가 무너진 결정적 출발점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었습니다. 법과 주권이 완전히 침탈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참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행을 주도한 주역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때는 외세의 지배에 의해 식민 지배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2026년 3월 1일은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고 법의 보호가 박탈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단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의 전당 국회를 마음먹은 대로 좌지우지하다가 마침내 사법장악 3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실상 판검사 고소 고발법입니다. 재판소원죄는 사실상 삼심 해체법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사실상 대법관 쇼핑법입니다. 이 법이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고 그 힘이 사법 구조까지 지배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권력 국가, 분립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법권의 독주가 행정부와 합쳐져서 사법부까지 확장되는 이 흐름 속에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905년 그날을 기록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2026년 오늘을 절규하며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그 절규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날의 목 놓아 크게 통곡하노라. 이상입니다.